제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참 진지하게 답할 줄 몰랐는데. 오늘은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을 쓰신 강희슬 작가님과 퇴근 후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이슬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안 듣기 한 산문들과 새드엔딩은 없다를 썼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초면에 이렇게 예. 짠을 또 하면서 네. 술 많이 드세요? 술 너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91년생이시죠? 네네. 네. 저는 86년생이어서 또 약간 작가님과 저가 약간 동시대 여성으로서 네네.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느끼한 산문집이 첫 작품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새드엔딩은 없다와 없다고 네. 최근에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을 사실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 같은 경우에는 SH공 형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큰 줄기를 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는데 약간 그걸 기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실지 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 인간은 그 책 표지에서부터도 그렇고 운전면허에 대한 게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 저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건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네. 운전면허를 사실은 굉장히 만만하게 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남녀노소가 하는 것이 또 운전이고 그 오프로드에서도 이제 그 땅이 잘 다져지지 않은 시골길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운전인데 서울은 또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시했던 저희 이제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잘 너무 능숙하게 하고 다니길래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운전면허를 호기롭게 따러 갔는데요. 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운전이라는 것이 결국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내가 뭔가 만만하게 봤는데 역시 무엇이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가 된다는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32살인데 사실 방송 작가가 제 본업인데 연차도 9년 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건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다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다 끝냈는데 근데 뭔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운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근데 이런 것은 제가 진짜 거의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 매가 가능했던 그 시대 이후로는 이런 이런 멸시를 당한 게 정말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이 서러운 어리숙함을 좀 어떻게 컨텐츠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이렇게 초보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말을 좀 밉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침을 가하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나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런 책을 만약에 쓴다면 나는 그렇게 초보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또 쓰게 된 것도 있어요. 초보 운전 면허 과정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정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가족 문제라거나 뭐 연애나 그다음에 일같이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마음껏 쓰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쓰기 어려웠던 카테고리도 혹시 있으셨을까? 사실 막 제가 오픈하기 두려워서 쓰기 어려웠던 챕터는 없는데 저는 그 책 안에서 비건 지향에 관한 글들도 되게 많이 썼어요. 맞아요. 초보 비건 지향인으로서 또 하나의 그 맥락이 있죠.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초보 비건 지향인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더 초보였기 때문에 그 초보들은 이제 가슴이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화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한 번 보고 안 볼 것 같은 사람들도 양파는 안 불쌍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진짜 100번 넘게 듣다 보니까 진짜요? 제가 너무 화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고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을 다 빼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검열한다고는 했는데 저희 편집자님께서 뭐 작가님이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와일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많이 순하게 분노가 이렇게 순화가 되었군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터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초보의 마음을 잃지 않고자 약간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초심? 약간 뭐 내 이런 마음은 정말 그래도 의식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지. 그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막내 때 같이 일했던 선배랑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아직 같은 일 하세요? 네, 방송 작가님이신데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막 너무 무섭고 막 이랬는데 이 몇 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고 막 그때처럼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냥 이게 존경과 무서움을 약간 이제는 구분을 네. 할 수가 있는. 근데 그 선배님이 밥 먹다가 너 이슬이는 뭐 예를 들어 너 왜 이거 A 도시락 안 먹고 B 도시락 먹어? B가 좀 더 비싸서 그래? 그 장난을 이렇게 귀여워서 장난을 쳤는데 네. 제가 밥을 먹다가 손을 이렇게 떨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밥을 먹다가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술 많이 마셨니? 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아니요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선배를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4살이었는데 그 선배는 32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맞아. 그때는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네. 왕선배고 막 너무 대단하고 막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어른의 모습이었는데 막상 제가 32이 돼 보니까 아직도 너무 그쵸. 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나이와 실제 나이의 간극이 너무 엄청나고 막 이렇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거죠. 그 얼마 전에는 이제 새로운 후배 친구가 굉장히 그 저랑 성격이 완전 반대인데 저는 막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 회의가 7시간, 8시간 되는데 발언권이 없어서 약간 말을 안 하게 되는. 네. 말을 못 하고 막 눈치만 보고 이러다 보면 너무 졸리고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졸면 안 되잖아요. 졸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되게 연차가 쌓이면 나도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싶다. 이게 약간 저의 어떤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 시간에 이렇게 타자기만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너 회의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잠 오고 졸리니까 너도 말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듣던 이제 그 저랑 친한 이제 동료 작가가 혹시 혼낸 거냐고, 졸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차 싶은 게 나는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 졸려가지고 혹시 이 친구도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저 같은 선배가 필요했거든요. 이슬아 말해도 돼. 말해도 괜찮아. 질문 좀 해주면 졸리잖아. 이렇게 해줄 선배가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해서 저의 꿈을 사실 이룬 거예요. 내가 선배가 되면 이런 말을 후배들한테 하는 선배가 돼야지 하는 꿈을 이룬 건데 그게 이제 저와 성격이 너무 다른 친구에게는 더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배려 없는 배려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선을 좀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생기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깨닫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리초보 사랑의 세상을 살고자 한다고 그렇게 책에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한테 그래도 이건 하지 마,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그 카톡 보낼 때 항상 누구에게 보내는지 제대로 확인을 2번도 모자란다. 3번을 하고서 보내라. 그래, 그거 실수하는 사람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냐니 안 하셨어요? 혹시 한 번도? 왜 헷갈리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진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카톡은 2번, 3번. 2번, 3번도 모자라고 진짜 4번은 확인을 해야 한다. 왜냐면 특히 저희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카톡장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밖에 대박이에요, 없어요. 진짜. 그쵸? 23개, 24개. 그러니까. 근데 안 헷갈리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언젠가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아직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을 진짜 제가 뼈에 새길 조언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퇴근 때는 자주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양치할 때 빼고는 입을 열지 말아라. 3번째는 진짜 맞는 말이다. 양치할 때 빼고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왜냐면 너무 서럽거든요. 초보 때 그 막내 때는 서러워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친구한테건 뭐 동료에게건 분출하지 않으면 가슴이 썩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뚝뚝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공간들이 있다.
이게 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의외의 방향에서 뼈에 남는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또 반대로 작가님에게도 혹시 남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좀 진짜 도움이 됐던 조언이 혹시 있으실지. 저는 조언이 정말 크게 된 게 20대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 엄청 친하게 지낸 선배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엄청 짓궂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진짜 개그맨 했으면 좋겠어. 저 오빠는 진짜 코미디언이고 아직도 너무 재밌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막 같이 있으면 빵빵 터지는 건데 그 오빠가 어느 날 말하는 게 나는 근데 집에서는 말을 안 해 이러는 거여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이런 놈인지 모르고 나 되게 조용하고 엄청 그냥 할 말만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가고 왜요? 왜 그래요? 그냥 부모님한테도 그냥 살갑게 대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언니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이었고 그 언니가 26살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렇게 이슬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네가 다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너가 아까 누구누구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조언이랍시고 뭔가 이해가 안 가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라. 너는 굳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걸 티내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을 때도 일단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또 다시 초보인간 이야기로 넘어와서 일과 신념? 약간 이런 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채식지향의 삶도 초보인간으로서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가 되게 생생하게 생명이었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묘사를 하신 부분이 책에 있어서 약간 그때의 경험이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어떤 걸 느꼈는지. 그때는 딱 그날 저는 이제 저녁을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녁에 제육볶음을 먹고서 평소에 방을 가서 방에 있는 조그마한 소파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 항상 저 키우는 반려강아지 호랑이가 무릎에 와서 자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네 생각하다가 순간 뭔가 내가 방금 먹은 것도 한때 살아있었던 동물인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완전 비건을 그때 딱 처음 알고 처음 시작해야지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비건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 그냥 뭔가 그런 생각들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날이고 그랬었죠. 그게 언제쯤이세요? 지금 지향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건지.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저는 책에서도 쓰셨지만 어쨌든 놀라운 토요일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시고 방송 자체가 음식이 어쨌든 부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 중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방송상에서 조금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지향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 뭔가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제 기획 때부터 같이 함께 한 프로그램이라서 정말 저의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 같이 했던 팀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너무 아끼는데 저가 프로그램에서만 놓고 보면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생각만큼 책이 그렇게까지 성공하지가 않아서 다행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없고 되게 의식을 많이 하시는 후배들이 내 책 읽을까 막 연예병에 걸려가지고 연예병에 네. 걸려서 혹시나 이렇게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볼 때 집중을 못하면 어쩌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이 굉장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완전 사실은 너무 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되었죠.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큰 행운은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책을 냈던 그 순간이 제가 맞이한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이에요, 확실한.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간 기회가 되면 죽기 전에 한 권쯤은 책을 내고 싶어라고 했던 게 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그런 행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외에는 다른 표현을 못 찾을 만한 일이 일어났고 네, 그 기점이 엄청 인생의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입니다. 책이 이렇게 뭔가 주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들도 작가님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네. 일단은 그런 책을 쓰기 전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였으나 책을 내고 나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게 되는 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글로 써야겠다라는 뭔가 나에게 그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지금은 너무 슬프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글로 써내면 나의 재산이 아닌가. 이 슬픔은 나의 재산이다. 이 좌절하는 이 순간 나의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네. 근데 삶의 정신승리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워낙 정신승리를 그전에도 되게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진짜 막무가내 정신승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믿을 구석이 있는 정신승리랄까요? 네, 최근에 쓰려고 하셨던 이 에피소드는 내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일이 있다면 지금은 말하면 안 회사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약간 티저처럼 들려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이 최악은 없다예요. 왜냐면 제가 느꼈는데 최악은 항상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PPT처럼 최악, 최종 최악이 있더라고요. 늘 언제나 인생에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최악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은 그 다음 최악을 예비하여서 내가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훈련 상태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긍정적이다. 최악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것은 꼭 써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보인간으로서 새로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저는 뭔가 어떤 창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작이겠지만 어떤 짧은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짧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조금 더 창작의 범주에 가까운 일들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지금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너무너무 재밌게 일했던 것은 SNL 때 막내 작가 시절이더라고요.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래도 새로운 얘기를 만들고 좀 재밌는 얘기를 만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NL이 시즌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 꽁트는 내가 너무 잘 썼다.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1년차 때, 2년차 때 했던 그 아이템이 한번 디지털 쇼트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잘 됐었어요.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제목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놀이라는 그런 제목부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거는 아직도 종종 찾아서 보면서 나르시시즘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자신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나는 겁나 짱이었다 라고 말할 것 같다고 하신 게 정말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늘 제가 그래서 이런 걱정들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 될까 하는 걱정을 이 영상이 흑역사가 될까 이런 잠을 못 자요. 제 앞날에 어떤 해가 될까봐. 나의 어떤 점이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참 진지하게 답할 줄 몰랐는데. 그런 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옛날에는 진짜 책에도 썼는데 좀 조증을 의심할 정도로 너 다 괜찮아, 다 좋아, 오케이 막 진짜 길에서 넘어져도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책에도 썼는데 그런 생각, 돌다 360도를 내가 돌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돌지 않았다. 네. 진짜 나는 너무 이 상황이 피하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진짜 돌았는데 그 자리인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랬는데 이것은 저의 어떤 생존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꾸 웃을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짱인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 강혜슬 작가님과 오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짱을 외치면서, 양식당 짱을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당 하셔서 제가 짱 할게요. 네. 양식당 짠!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 빠질 수가.